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천성 기운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기운목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 기운목에 대한 중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기운목에 대한 물리치료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다. 쏠린 머리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 핵심 단어 겸자분만, 목비근, 선천성 기운목, 쏠림 머리증. 대부분 출생 또는 출생 직후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발병률은 2% 정도다. 원인이 중요하겠죠. 자궁 내에 아이가 자세가 이상해지면서 몸을 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포인트로 짚을게요. 2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태기간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목비근의 영양혈관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근육의 섬유화 자궁 내 잘못된 위치가 근육을 손상시켜서 손상된 목비근과 같은 쪽의 팔의 약증 유발 또 분만할 때 근육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겸자분만이나 지향절개로 인해서 신경 손상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천성 기운목 소화의 한 10% 정도에서 기운목 쪽에 엉덩관절이 형성되지 않은 증상도 동반한다. 그럼 뭐예요? 이것 또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상 자세로 인해서 엉덩관절이 형성이 잘 안 되면서 기운목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아까 말한 팔신경얼기가 끄집어내는데 이 부분이 손상을 입을 수 있죠. 그럼 그 팔까지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 자, 이 기전을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가고시에도 나오고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 목이에요. 왼쪽 목 쪽으로 머리가 기울었어요. 수축이 과도하게 되거나 이쪽의 목비근이 짧은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목이 기울고 그러면 반대쪽으로 목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내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똑같이 이제 왼쪽을 얘기를 해줄게요. 왼쪽에 목에 수축이 과도하거나 종괴가 있어서 펴지질 않아요. 그러면 짧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 왼쪽에 종괴가 있거나 목비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왼손으로 내리 잡았을 때 거기가 짧아지고 그리고 이 턱은 반대로 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죠. 목비근은 여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서 클레비클로 내려옵니다. 아까 분만 시에 팔신경얼기가 손상이 되면 같은 쪽의 팔에 마비가 와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증상을 분류해보면 여기에 종괴가 만져지면서 긴장이 느껴지는 선천성 근성, 근육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져지진 않는데 포지션이 삐딱해. 자세성 기운목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눈으로 이렇게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수평을 맞추는 기능이 이게 외안근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비가 되면서 눈이 삐딱한 거야. 눈이 삐딱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죠. 자, 임상 증상을 보면 아까 말한 왼쪽이다. 그러면 침범된 쪽 방향의 가쪽 굽힘, 반대쪽 방향으로 회전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가 두껍고 과도하게 종괴가 만져지면서 과도한 수축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고개를 돌 때 얘가 막아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을 돌리지 못하고 몸 전체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안면 및 두개부의 비대칭이 형성이 되죠.
그쵸? 그리고 목 같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목 부위가 역구분증이 생기고 어깨는 어때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올리죠. 그쵸? 그러면서 이거를 똑바로 하고 머리는 똑바로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의 길이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짧은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죠?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살짝 똑바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보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눈을 수평으로 맞추고자 하는 보상 자세가 오게 되고 그럼 어때요? 보여지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근육을 촉진할 덩어리가 만져지고요.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고요. 또 고개를 손상측으로 돌리기가 어렵죠. 손상측 팔을 뻗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발달이 잘 안 되고 내 몸에 대한 신체 인지 왼쪽과 오른쪽이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작용을 하고 체중을 이동시킬 때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기운목과 관련 있는 발의 기억 및 엉덩관절 형성 이상 발생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쳐봅시다. 기운목과 관련 있는 발의 기억 및 엉덩관절 형성 이상 발생은 보상적인 척추역 구분증을 동반한다. 이 엉덩관절 형성 이상 발생이 여러분들 임상에 나가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책에 펼쳐서 4번 임상 증상에 엉덩관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261페이지에 여러분 줄을 치세요. 기운목과 관련 있는 발의 기억 및 엉덩관절 형성 이상 발생은 보상적인 척추 옆 구분증을 동반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기운목이 있으면 발의 기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엉덩관절 형성 이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결과적으로 척추 옆 구분증을 동반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자, 또 하나가 목뒤끈 단축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자기 때문에 쏠린 머리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검사 및 평가. 일단 방사선상으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6개월 이전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나 엉덩관절 이형성증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제 검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사선 검사를 했는데 자, 요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여기가 종괴가 좀 커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X선을 찍었을 때 여기가 짧죠? 그쵸? 여기가 짧아요. 그리고 짧은 쪽이 어때요? 이게 지금 목비근이거든요. 목비근에 이 종괴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되게 두꺼운 종괴가. 이건 이제 MRI죠. 그래서 이제 청취 뭐예요? 부모님한테 듣는 거예요. 아기는 불편하면 호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땠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체중은 어땠어요? 키는 어땠어요? 손상측은 어디 쪽이에요? 아이는 누가 돌보세요? 왜 이걸 물어볼까요? 부모님이 24시간 아이를 케어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니면 할머니나 누가 케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집에서 해줘야 되는 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료실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 그 치료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워서 집에서 계속 그 부분을 노출을 시켜야 아이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누워서 잘 있는지 엎드려 지내는 시간이 더 긴지 아니면은 잘 때 머리를 어느 쪽으로 회전을 시키는지 수유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하시는지 엄마도 자기의 손잡이가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그러면 애를 어깨를 이렇게 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더 많이 하는지 이쪽으로 더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 자세에 따라서 치료적인 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촉진 아까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랬고 긴장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랬고 그럼 양쪽이 톤이 다르겠죠. 그렇죠? 덩어리가 만져졌을 때 이게 또 단순하게 기운목이 아니라 종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별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또 침범된 근육은 자세에도 문제를 영향을 미치지만 어때요?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관찰을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달려들어서 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한번 내가 손을 대기 전에 우리는 딱 만져서 치료하고 싶어 해. 그러지 말고 늘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또 반대쪽도 늘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쵸? 돌려도 보고 그쵸? 또 구부려도 보고 반대쪽도 구부려도 보고 그쵸?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목의 관절 가동 범위 검사가 나오는데 장난감을 이제 집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 손, 저쪽 손 했을 때 고개를 이만큼, 저만큼, 그죠? 이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하는지, 고개를 그만큼 돌리는지, 그죠? 그리고 몸을 이렇게 기울여줘요, 아기를. 그럼 얘는 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겠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기울여주면 얘는 또 이렇게 세우려고 하겠죠. 이게 머리 바로잡기 반응, 라이팅 리액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뒤에다가 장난감을 놨어요. 뒤로 고개를 얼마만큼 돌리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로 다이얼이라는 각도기로 측정할 수 있는데 돌리는 거는 110도. 그쵸? 그리고 턱이 아이의 젖꼭지까지 돌아가면 요거는 40도. 그 다음에 어깨까지는 70도.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100도. 그래서 정상 범위는 110도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쵸? 네. 이외에도 굽힘, 펴, 굽힘, 펴. 그쵸? 신장력. 목의 피부 주름도 다르겠죠. 그쵸? 목 근육의 타이트니스 검사. 목과 연결된 위등 세모근. 사각근은 요 앞, 바로 이 목비근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타이트니스가 얼마나 있는지. 그쵸? 그리고 기운목 어깨와 팔의 사용. 이거를 수평 모음 및 굽힘에서 팔을 능동적으로 몸 가운데로 가져오는지 보는 거죠. 체중 이동 및 체중 지지. 자, 앉았을 때 왼쪽으로 기울였어요. 몸통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반대쪽도 몸통을 기울였어요. 반대쪽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엉덩관절 이 형성증과 목 근육을 늘리는 거. 이쪽 엉덩관절도 체중 지지됐을 때 목 근육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공운동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돌림은 110도, 굽힘은 70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중심축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돌아가나 중심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돌아가나 그리고 얼마나 돌아가나 자 굽힘이고 돌림이에요. 굽힘이고 돌림이에요. 이쪽 어깨가 좀 안 좋은데 자 근력검사 중요하죠.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동작 옆으로 바로 잡기 그러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 목을 굽히는 근육 옆으로 바로 잡기는 가쪽 굽힌근의 근력을 확인할 수 있죠. 중력에 대항해서 자기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완전 불완전 대칭 비대칭 측면에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릴수록 점수는 낮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생후 2개월은 평균 1점 생후 4개월은 2.6점 이게 뭐예요? 정상의 기준의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후 6개월 이제 갈수록 좀 더 점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 발달에 따라서 중력에 지향해서 고개를 드는 게 정상 발달하면서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아기의 머리는 그대로 두고 몸통만 잡고 몸통을 딱 잡고서 수평으로 안아서 가통머리 바로잡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애를 이렇게 몸통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원령별로 정상 발달했을 때 그 정도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삐끈의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머리를 거의 수직 위치까지 들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점수를 나눴잖아요. 0점, 1점, 2점, 3점, 4.5점.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근육의 기능이, 중력에 대항한 근육의 기능을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목 굽힘금. 아까는 가쪽으로 이제 세우는 거였는데 이건 앞쪽으로 이제 굽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가쪽 굽힘, 이거는 목 굽힘근의 근력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엉덩관절 비대칭성. 아까 엉덩관절이 해당되는 기운목의 비대칭적인 내지는 관절의 이형성, 관절이 다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리 길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부 주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엉덩관절이 펴지는 것도 그죠? 엉덩관절 다 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엉덩관절 자체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그쪽에 엉덩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 짧죠. 그래서 펌의 범위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천성 기운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에서 20%에서 엉덩관절 비대칭이 발생하고 또 침범된 목삐끈의 같은 쪽이 주로 엉덩관절이 탈구나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잇몸선의 발달 부전, 턱관절이 거상, 늘리는 거죠. 기운목 쪽 귀의 하우방 위치, 오히려 기운목 쪽 귀가 약간 밑으로, 뒤로 위치할 수 있고 눈의 비대칭성, 그래서 기운목 쪽의 눈이 작을 수 있고 또 얼굴 측만증도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러 가면 이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한번 잘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료에 필요한 꿀팁이고 또 여러분 내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해당 범위가 포함됐으면 이런 지문을 낼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내는 이유는 그게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발달을 잘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 발달할 수 있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치료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쏠림 머리증, 사두증. 머리뼈의 비대칭적이고 납작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 쏠림 머리증도 기운목에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증의 평가는 머리를 앞뒤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이게 눈으로 다 관찰해서 딱 갈지를 잘 모르지만 살짝 어딘가 눌린 것 같아. 뭐 후두 쪽이나 측면이나 여기 뭐 앞쪽에 여기 옆쪽에 관자놀이 있는 쪽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양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앞뒤가 대칭적이죠. 근데 얘는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오히려 사선으로 대칭적인 것 같은 느낌을 보이죠. 그렇죠? 운동기능평가. 운동기능평가는 대부분 포지션에 따라 틀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바로 누운 자세, 그 다음에 엎드려 누운 자세, 앉은 자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운동이 있잖아요. 그쵸? 손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그리고 움직임들이 틀리잖아요. 그런 대운동 발달을 이 아이의 개월수와 해당 발달에 관련한 대동작 영역이 있잖아요. 그쵸? 뭐 3개월에는 고개를 든다, 6개월에는 뭐 앉는다. 그런 개월수에 맞는지를 구별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안 일어나는 동작들,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동작들에 관련된 근육이 있고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력의 잠재적인 손상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동작들을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치료적인 중재로 채워줄 수 있고 그걸 더 쪼개기가 되면 조금 더 그 지금 나오는 동작보다
조금만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죠. 지금 6개월인데 3개월 정도밖에 움직임이 안 나와. 근데 6개월의 동작을 요구해. 그러는 건 안 되죠. 그렇죠? 6개월이지만 3개월의 동작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밑으로 수준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그거를 디디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선생님도 있지만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을 가르쳐주는 그쵸? 그런 자세들을 부모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 부모는 그 자세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일단은 재미있게, 흥미있게, 기쁘게 아 부모가 나를 너무 좋아해. 얘는 왜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너무 재밌어. 엄마가 너무 좋아해. 나를 보고 깔깔깔 웃어. 내가 이걸 해주고 싶어. 그런 상호작용. 그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이 아이의 자세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아, 쟤는 문제야. 쟤는 왜 못해. 동생은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걸 왜 못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 치료적 중재를 도와주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법을 통해서 아이와 부모 간에 이것이 그냥 일이 아니라 정서적인, 그죠? 정말 양육을 할 때 기쁨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서 그 아이도 그 동작을 할 때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아, 참 즐거운 것이구나. 참 기쁜 것이구나.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구나. 그런 긍정적으로 아이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이가 즐길 수 있게. 그 가정의 부모들도 어머니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요렇게 하면 아이가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요. 아, 요렇게 하면 어머님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보면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재밌게 했을 때 정말 10배, 20배의 효과가 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팁이죠. 자, 발달 반사 검사. 그래서 자동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발적 움직임, 그쵸? 자발적 움직임이 중요하죠. 근데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범위가 이제 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훨씬 더 잘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앉혀서 하기보다 오히려 옆으로 누워서 하게 되면 중력이 좀 제거가 되니까 훨씬 더 움직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 포지션별로 반응들을 볼 수 있겠죠. 자, ICF 모델로 해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부모와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아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못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중재, 뭐 정말 안 된다. 그랬을 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잘 읽어보시고. 자, 주소치료. 너무 과도하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보톡스 같은 이제 약간의 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약물이. 그러면 더 수축하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예, 수축을 덜 하기 때문에 이 목이 좀 더 펴지는 거죠. 신장 효과를 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지 좀 늘어나니까 적외선 치료나 초음파를 해주고 운동치료, 마사지 좀 늘려주고 그래서 이제 운동치료 하는 걸 보면 이 본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목을 빼주고 정상측으로 가쪽 굽힘해주고 정상측 돌림해주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해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낼 건데 여러분 몸으로 해봤을 때랑 안 해봤을 때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여러분 침대 끝에 누워가지고 이걸 스스로 한번 해봐요. 아니면 이제 친구한테 시켜갖고 해달라 그래, 서로 간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25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그냥 쭉 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보조기들이 있어요. 보조기 명칭들, 그 다음에 이런 아들리 슈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쪽 사경에 대한 치료인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홈 프로그램 항상 노출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느 쪽 사경인데 어떤 포지셔닝을 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를 틀어서 또 저한테 보내주세요. 퀴즈 답을 보내지 않은 사람 출석 처리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